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분야의 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관련 강좌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충전 시간에서는 고전으로 치유하는 철학 상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경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또 우리 마음을 충전하는데 이런 인문학 책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책들을 좀 고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고전이 어떤 책인지는 그 고전의 영어 표현인 클래식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클래식은 라틴어 클라시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클라시스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그 최상위 계층의 시민들을 가리키던 용어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이 클라시스에 속한 시민들에게 많은 정치적 특권과 더불어 조세나 병역 면에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국가의 위기가 생기거나 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른 시민들을 수호해야 될 그 큰 책임이 이들에게 있었죠. 네. 그래서 클라시스는 국가의 함대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클래식 고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책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의 함대가 출동해야 되는 그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듯이 개개인의 삶에도 크고 작은 정신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극복을 하려면 그 평소에 내면의 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힘이 되어줄 정신적 함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고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전이 그 어떤 책이 고전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를 지닌 책으로 입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신적인 함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전이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지 궁금한데 또 교수님의 전공이신 그 동양 철학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전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식의 그 절대적인 해결책이나 답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해답을 얻기도 하지만 철학에서는 고전을 통해서 답보다는 오히려 물음을 증폭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를 보면 짧지만 잘 알려져 있는 문답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제자가 공자에게 인간다운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공자는 타인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하죠. 얼핏 보면 공자는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내려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대답은 수많은 질문들을 불러오는 대답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게 인간다운 건지, 또 나를 아끼는 거는 인간답지 않은 건지, 그리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인지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오히려 낳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고전은 우리 마음을 깨워줄 이 질문들, 물음들을 불러오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을 하고 또 스스로 그 답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네.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혼자서 고전을 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철학 상담에서 또 고전을 활용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철학 상담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담자가 조성하는 안전한 그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과 또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자나 함께하는 다른 참여자들, 다른 내담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이해를 그 명료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화의 과정은 자기의 생각이나 관점이 독단이나 어떤 편향된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전이 가진 질문의 힘과 또 이런 안전한 대화의 과정이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사유의 힘과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에서도 그렇지만 이 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또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삶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학 상담에서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맹자를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삼강오륜이라고 할 때 오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죠. 그런데 이 5가지는 그 근대 이전의 그 동아시아의 유교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인간관계들을 유형화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를 그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륜을 그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군신 관계 같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 맹자의 오륜에 착안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나한테 중요한 인간관계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들에서 우리가 꼭 지키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일지,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지, 이런 고민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맹자의 오륜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차원의 오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철학 상담에서는 맹자의 오륜을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둘도 없는 지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다양한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또 성찰하고 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양 고전과 철학 상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경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